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만 65세를 넘어서서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즉 초고령화 사회의 문이 이제 막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책으로는 단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들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노인도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런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본적인 서비스의 구성, 방문간호의 역할과 활용 방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및 구비 서류,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비용 정도의 내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도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는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나뉘어집니다. 시설 서비스는 쉽게 말해 요양원에 입소해서 케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재가 서비스를 보시죠. 재가 서비스는 시설에 완전히 입소해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합니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가장 잘 알려진 서비스가 방문요양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서비스 이외에도 더 많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방문간호는 제도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내에 재가 서비스의 한 가지 서비스로 속해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요원 중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나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에 더해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 서비스 및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간단한 재활운동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드물게는 치과위생사를 통한 구강위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방문간호의 주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셔야 하겠죠.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어야 하겠죠. 그리고 구강간호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가 아주 심한 분도 계시고 거동 자체가 어렵고 의식이 별로 없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구강 케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강 안의 위생에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일반 노인이 아닌 환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구강을 케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강간호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약과 관련된 관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드시는 약이 생각보다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 진료과에서 처방해주는 약들이 너무 많다 보면 분명 중복되는 약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간혹 빠지는 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방문간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투약 관리 및 지도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처치에 대한 관리인데요. 일명 콧줄이라고 하는 비위가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삼킴 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대신하는 영양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일정 시점이 되면 교환해 주어야 하겠죠. 이외에 소변줄의 교환이나 장루 및 요루 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도 시술한 장루 및 요루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관 절개관을 하고 있는 환자를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는 스스로 객담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시술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또한 기관 절개 부위를 매일 소독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명 석션이라고 하는 가래 흡입관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석션은 일반적으로 기관 절개관을 한 환자, 즉 객담을 스스로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의 객담을 기계로 배출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처나 피부의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욕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침상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가장 흔하면서도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 욕창입니다. 일단 욕창이 진행이 된 상태라면 일반인들이 소독 및 관리하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욕창 부위를 소독 및 관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수급자 어르신의 상처나 상태에 따라 소독과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간단한 인지 관련 평가나 관절의 구축 등을 방지해주는 관절 운동 등의 재활 운동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재활 간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간호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위한 재활 치료팀의 한 일원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재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활치료의 전문가는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방문간호 서비스에서 재활운동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재활병원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분들이 시행하는 전문적인 재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종류의 재활치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간단한 기능 유지 정도의 재활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기요양 등급을 취득하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인지지원 등급을 제외한 1에서 5등급의 모든 어르신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이나 자격증 취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의 영상을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취득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필요 서류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라는 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 인정서는 말 그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인정서입니다. 그리고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는 장기요양의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정해진 내용이 쓰여진 이용 계획서입니다. 여기서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가 중요한데요. 계획서에 장기요양 이용 계획 급여 종류란에 방문간호라고 적혀 있어야만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적혀 있지 않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추가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바로 수정이 되고 변경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간호 지시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다니시는 병원이나 최근에 수술 및 입원했던 병원에 내원하셔서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어르신이 거동이 어려운 분이라면 간혹 집으로 의사선생님이 왕진해서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간호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료는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문간호 역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본인 일부 부담금 15%만 납부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재가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은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나머지 85%의 이용료는 공단, 즉 나라에서 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간호의 이용 금액을 전문 용어로는 급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급여 비용은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2022년도 방문간호의 급여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 이렇게 금액이 다른데요. 저 급여 비용을 100%라고 보면 저 금액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30분 이상에서 60분 미만을 예로 들면 급여 비용이 47,450원입니다. 여기에 15%를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니까 한 번 이용했을 때 실제 납부 금액은 7,118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한 달에 몇 번 이용하셨는지 횟수만큼 곱하면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이용료가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간호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급자에게는 월 한도액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한도 금액 내에서 이용하시면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서 15%만 납부하시면 되고, 이 한도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비급여로 100% 자부담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지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물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어르신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금요일은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할 때 당연히 가능합니다. 방문요양과 서비스 시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같은 날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원론적으로 제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시간이 동일하게 겹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서비스 중에 하나인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5년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본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변화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즉 내년부터는 이 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 따라 상당한 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서 예고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통합재가라는 제도가 장기요양 분야에 안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내 고령복지 분야의 공약에 대한 내용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껏 흔히 알고 있던 제가 서비스를 수급자들이 다양하고 쉽게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크게 활용되고 발전될 서비스가 아마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